간 건강 하면 딱 술부터 떠오르시죠? 그런데요, 요즘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도 지방간 진단을 받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. 오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간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볼 테니까요.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. 아마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런 결과표에 깜짝 놀란 분들 꽤 계실 거예요. 아니, 나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지방간이 있다는 거지? 하면서요. 더 황당한 건 평소에 몸에 아무런 증상도 없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간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기능이 절반 넘게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한테 아무런 신호를 안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었죠. 그냥 좀 피곤하다, 소화가 잘 안 된다, 이 정도 가벼운 증상만 있으니까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워요.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병은 계속 깊어질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이렇게 조용히 우리를 위협하는 지방간에 대해서 최근 의학계에서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아예 이 병의 이름을 새로 바꾼 건데요. 이게 단순히 용어만 바꾼 게 아니라 이 병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.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. 오랫동안 우리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의 지방간을 그냥 비알코올성, 즉 NAFLD라고 불렀어요. 술 때문이 아니다라는 좀 소극적인 이름이었죠. 근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핵심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었던 거예요. 진짜 원인은 몸의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. 그래서 2023년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사 이상이 핵심이라는 뜻의 MASLD라는 새롭고 정확한 이름을 만들었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럼 이 MASLD 대체 뭘까요? 이름이 좀 길고 어렵죠? 근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. 바로 대사 이상. 더 이상 술 마셨어, 안 마셨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, 즉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병이라는 거죠. 그래서 특정 위험인자 중에 딱 하나만 있어도 진단될 수 있습니다. 이제 지방간을 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. 자, 그 기준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. 여러분,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. 혹시 배가 좀 나왔거나 과체중이신가요? 아니면 혈당이나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?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거나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결과 받아본 적 없으세요?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보이면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, 즉 MASLD로 진단되는 겁니다.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한 조건들이죠? 좋아요. 이제 지방간이 단순히 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,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 간에 이렇게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걸까요? 범인은 아주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 몸을 하나의 창고라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다 쓸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? 맞아요. 그대로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. 그 남은 에너지가 지방 형태로 차곡차곡 쌓이는 창고, 그게 바로 우리 간인 셈이죠. 한마디로 과잉 에너지 저장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술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주범은 바뀌었습니다.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과 설탕, 특히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간 달달한 음료수들입니다. 우리가 즐겨 먹는 흰밥, 빵,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랑 단 음료는요, 먹고 남은 에너지가 고스란히 간으로 가서 지방으로 바뀌거든요. 여기에 운동까지 안 해서 에너지를 안 써주면 우리 간은 쉴 틈도 없이 지방 공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원인을 알았다는 건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다행히도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희소식인데요. 지방간은요, 생활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 간,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한 친구거든요. 그래서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보다 내 일상을 바꾸는 게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치료법이 되는 겁니다. 간을 되살리는 방법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. 딱 이 3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세우면 됩니다. 첫째, 체중 줄이기. 둘째, 식단 조절하기. 셋째, 꾸준히 운동하기. 자, 그럼 하나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? 여러분,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. 5에서 7%.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요. 지금 내 몸무게에서 딱 이만큼만 빼도
간에 낀 지방이 눈에 띄게 줄고 염증도 좋아진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체중이 80kg이라면 한 4, 5kg 정도만 빼도 간이 확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. 와, 생각보다 해볼만 하지 않나요? 식단은 이렇게 저울의 균형을 맞추듯이 바꿔보세요. 흰 밥, 빵,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, 그리고 설탕 든 음료나 과자는 의식적으로 좀 줄여야 해요. 얘네들이 바로 간의 지방을 쌓는 주범들이니까요. 대신 그 빈자리를 살코기, 생선, 두부 같은 질 좋은 단백질과 신선한 채소로 꽉꽉 채워주는 겁니다. 특히 단백질은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거든요. 운동도 막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핵심은 꾸준히 그리고 땀나게 하는 겁니다. 일주일에 3번에서 5번, 한 번 할 때 30분 이상씩이요. 그냥 어슬렁 걷는 산책 말고요. 조금 숨이 차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고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아주 위험한 오해 하나만 딱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. 혈액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아, 다행이다. 내 간은 건강하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이 간 수치라는 건 지금 간에서 염증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꽃 신호 같은 거예요. 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. 특히 병이 너무 오래돼서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간경변증 단계가 되면요. 더 이상 파괴될 간세포가 없어서 오히려 수치가 정상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정말 무서운 함정이죠? 그러니까 수치만 믿지 마시고 꼭 초음파 같은 다른 검사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. 우리 간은요, 우리가 먹는 모든 걸 처리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우리 몸의 핵심, 에너지 관리 센터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방간은 더 이상 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내 몸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.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간에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신가요? 이 질문을 꼭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